안녕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 요놈입니다. 돈 되는 아파트 중개라는 새로운 시리즈고요. 그 1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놈은 힐스테이트 금정역입니다. 저희가 돈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을 통해서 진짜로 돈이 될 만한 걸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돈이 될 만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아무래도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네이버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서 제가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인 걸 아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충 벌써 저희 카페가 20년째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주변 지인들 중에서. 당연히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들은 이런 놈들입니다. 집 사도 되나?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느 집을 사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집 사도 되나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게 하락기라고 하더라도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하락기라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집을 사야 돼?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그때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제가 대답을 해주는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밑에 써놨지만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언을 하는 거지만 어디까지 투자는 개인 책임이잖아요. 제 말을 믿었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같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안정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스탠스는 집을 사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집을 매수해 놨을 때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리즈입니다. 딴 게 아니라 주로 수도권을 다루겠죠. 뭐 지방도 다루겠지만 아파트 단지 단위로 들어갈 겁니다. 단지들 중에서 이 단지는 지금 사두면 분명하게 돈이 될 만하다 라고 생각되는 단지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단지는 요놈입니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입니다. 주복형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주상복합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에 대한 한 줄 평이랄까요? 하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하철도 444. 예전에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뭐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만화의 주인공은 은하철도 999인데 메텔 나오고 철이 나오는, 거기에 은하철도 444라는 게 있어요. 999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열차입니다. 이 파란색 열차인데, 제가 왜 금정 힐스테이트한테 이 이름을 붙였냐? 444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억 투자, 4년 4억 수익. 즉 지금 현재 24년 7월 기준으로 힐스테이트 금정역, 좀 길죠? 힐스 금정이라고 그럴게요. 힐스 금정을 4억 정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전 그렇게 했을 때 4년 뒤에는 적어도 4억은 수익이 날 것이다. 수익률을 치면 100%죠. 날 거라고 생각을 과감하게 주장을 해봅니다. 왜냐? 은하철도 444 얘기드렸지만 얘 때문이 아니라 요거죠. GTX-C 28년 개통입니다. 딱 4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요 GTX-C에 의해서 이 금정 힐스는 4억 투자했을 때 4년 뒤에 4억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GTX-A 동탄역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뉴스 보시면 요겁니다. 마리프 뛰어넘은 동탄, GTX 시동 켜자 22억 최고가 터졌다. 동탄역 롯데캐슬에 대한 얘기였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얘기인데, 동탄역에 롯데캐슬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22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유가 뭐였냐? GTX-A 개통과 더불어서 이 거래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GTX-A는 원래 동탄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삼성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수서까지만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 뒤로 말이 많았어요. 일단 22억이 터졌는데 이게 정말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설왕설래가 많고요. 더구나 뒤에 이런 뉴스를 뜹니다. GTX-A에서 일부권 개통 후 3개월 집값 변화는, 이건 최근 뉴스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개통 전후 GTX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실거래가는 층과 향, 매물 상태에 있다 따라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즉 동탄역 쪽 지금 실거래가들 보면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롯데캐슬이 22억 찍은 다음에 따라 올랐던 놈들도 있고 다시 떨어진 놈들도 있고, 되게 카오스적인 상황입니다. 혼재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요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이 동탄역 이슈와 꼭 같이 봐야 될 게 요겁니다. 삼성역 이슈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GTX-A는요 수서까지 가서 멈추는 게 아니죠. 원래는 삼성역까지 가야 돼요. 문제는 근데 뭐냐, 삼성역이 지금 복합센터로 개발하고 있죠. 왜냐면 GTX-A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GTX-C도 통과해야 되는 역이란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역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중심 강남이잖아요. 그 삼성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역 개통이 28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GTX-A도 지금은 불완전한 개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같은 혼돈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써놨죠.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동탄에 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탄역까지 거리에 따른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핵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롯데캐슬 동탄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뉴스들에서 이런 거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동탄에 지금 갭 투자들이 있는데 실상은 갭 투자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22억 실거래가는 일종의 뻥카다. 그 정도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좀 전에 뉴스에서 보셨지만 동탄역까지 거리에 따라서 어떤 놈은 올라가 어떤 놈은 내려가고, 따라서 뭐 지금 동탄역은 정말 지금 22억의 의미가 없다. 그거에 따른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든 이루어지고 있지 않든 동탄역에서 거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현재 24년 기준으로 얼마 차이가 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 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핵심은요, 삼성역까지의 시간입니다. 뭐 했을 때? 실제로 삼성역까지 개통이 됐을 때. 지금 개통 안 됐잖아요. 그죠? 28년에 개통됐을 때 얼마 정도의 이 단지에서 실제로 삼성역까지 걸리느냐, 시간이 그거고, 거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역에 바로 붙어있는 놈들이에요. 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걔네 가격이 고정이 돼야지 그 주변의 가격은 그 이후에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탄역이 개통이 됐지만 그 주변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지 못한 이유가 GTX A 말고 C도 삼성역 가거든요. 똑같이 28년도에 개통이에요. 근데 이쪽은 아직 지금 아예 개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느 역도. 그러다 보니까 줄 서기가 힘들어요. 동탄역 옆에 있는 단지가 GTX C에 들어가는 역 바로 옆에 있는 단지보단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동탄역 주변의 어떤 단지든 현재 가격은 정확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삼성역까지의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지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다 계획이 나와 있고. 그걸 보고 1차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2차적인 투자, 그 역들에서의 거리에 따른 투자는 그 뒤에 얘기예요. 1차적인 투자 대상들인 단지의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진 뒤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삼성역까지 시간, 왜냐? 동탄역 롯데캐슬은 완벽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삼성역까지 수소에서 개통만 안 됐을 뿐이지 개통됐을 때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선빵을 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A 노선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GTX C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이 현재 GTX와 관련된 단지 중에서는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요것 때문이죠. 일단 GTX 얘기를 잠깐 하면요, 수도권 신도시급의 전환점인 GTX, 수도권 신도시에 날개를 달아준 GTX라고 해놨어요. 왜냐? 요거 잠깐 보시고 갈게요. 이게 GTX 노선입니다. ABC 노선이죠. DF 노선은 나왔는데 그거는 한 20년 뒤 얘기고요. 일단 요거 빨간색, 요게 지금 일부 개통된 GTX A죠. 동탄부터 수서까지만 돼 있어요. 어디가 안 돼 있냐? 삼성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요 C 노선, 요 초록색이 들어가고요. 30년도에 요 B 노선, 파란색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세 개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하자면, 저는 뭐 인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페 많으신데 이 B 노선보다는 A하고 C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B 노선은 중간에 삼성역을 안 들립니다. 직접적으로는 서울역까지만 가요. 그죠? 반면에 A하고 C는 삼성역을 들리게 됩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강남이죠. 삼성역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B에 해당되는 지역보다는 A하고 C에 해당되는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다. 그런데 여기서 A는 지금 부분 개통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남이든 용인이든 구성역이든 수서든 동탄이든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바로 앞에 철도가 다니고는 있잖아요. 삼성역까지 못 가도. 근데 C는 어때요? 이제 착공 들어왔죠. 따라서 C 같은 경우에는 요 노선에 있는 단지들은 아직 GTS의 영향을 덜 받았어요. 따라서 투자 측면에 있어서 가성비가 좀 더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요, C가 제일 낫고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는 또 연도도 늦죠. 30년도고. 자, 더군다나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도권 신도시에 날개를 달아주는 GTX다.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 지도는 뭐냐면 똑같아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인데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죠, 여기. 지금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 2기 신도시들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그 다음에 요 핑크색, 붉은색 계통은 뭐냐? 3기 신도시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1기 신도시 나와 있어요. 여기 회색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분당, 3번, 평촌, 중동, 일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딱 느껴지는 게 있죠. GTX 노선들이 다 어딜 지나갑니까?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는 다 지나가게 돼요. 그쵸? ABC가.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초록색 다 지나가죠. 거의. 근접해서 거의 다 지나갑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데도 있고 안 지나가는 데도 있죠.
3기 신도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분양도 안 했단 말이에요. 본청약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DEF라든가 다른 수도권 전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집값 잡기에서 만들었던 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통 문제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걸 깔아주는 거예요. 공사가 됐고 이제 완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ABC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GTX 여기 동탄에서 삼성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0분대면 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철도하고 완전 다른 거랑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즉, 이 GTX ABC가 1기 GTX인데 얘네가 완공되는 순간 수도권 지도는 바뀔 겁니다. 부동산 지도는. 기존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있죠. 얘네가 지나가는 거 맞아요? 문제는 뭐냐? 요 신도시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요 역 주변들과 그 역 주변이 아닌 것과의 차이는 엄청 벌어질 겁니다. 즉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들어갔을 때 수도권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 GTX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그 신도시급만큼의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평등한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요 노선들이 개통됐을 때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지역들과 낮았던 지역들의 위상이 변화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신도시들 관통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힐스 금정이 GTX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1차 투자 대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위치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GTX 노선입니다. 지금 착공된 거죠. 삼성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어요. 삼성역 쪽에는 아파트 없으니까. 그 다음 역이 어디냐? 양재역입니다. 네, 양재역 근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양재역 쪽에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미 얼마다? 25억, 16억, 신축도 30억 뭐 이래요. 23억 이미 사실 수 있는 분은 사셔도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을 거면 그냥 강남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양재역은 넘어갈게요. 양재역 다음에 어디냐? 과천입니다. 과천 청사역 여기죠. 과천 얼마 전에 지정타 쪽 분양도 있었지만 여기도 어때요? 과천역 옆에 들어가는 거 과천 리버필드 21년도 들어갔는데 얘도 지금 얼마다? 21억입니다. 84형 21억이에요. 이미 많이 뛰었죠. 자, 그 다음 역은 어디냐? 바로 인덕원역이죠. 근데 인덕원 잘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인덕원역은 상태가 어떠냐? 주변 보시면 딱 봐도 개발 안 될 것 같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게들 많은데 개발 안 돼요. 다만 여기 인덕원 주변지구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온 상태. 시간 걸리겠죠. 즉 이쪽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아파트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좀 떨어져서 작은 주상복합들 이런 거 있을 뿐이에요. 즉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없다. 투자가 안 되죠. 그러면 자, 그럼 인덕원역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역이 어디냐? 바로 그 다음 역이 금정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게 뭐냐? 좀 전에 양재부터 봤잖아요. 양재부터 시작해서 이 GTX-C 따라서 오는 노선에 있는 역들 중에 제대로 된 아파트가 있는 곳은 이미 20억이 넘어가요. 그죠? 근데 요 금정역에 있는 오늘 말씀드릴 아파트 주상복합이 정확히는 이놈입니다. 힐스테이트 금정역. 얘 위성뷰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금정역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비 안 맞고 그냥 단지로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초역세권이에요.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역 지금도 교통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1호선과 4호선 이미 전철 노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단지예요. 근데 이놈이 얼마냐?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기는 84형 12억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거래가는 어떠냐? 최근 실거래가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매물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28년도에 삼성역까지 가는 GTX-C가 개통이 됐을 때 이 노선에 있는 역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비싼 놈들 빼고 이놈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뒤는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은 의왕역이에요. 근데 의왕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의왕역은 여기 좀 특이하죠. 여기서 전부 다 교환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역 주변 자체에 아파트 자체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옆에 없는 거 아닙니다.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즉 여기도 없고 그 다음은 어디냐? 그냥 수원역입니다. 종점이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 있는 쪽이 도심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거기도 주거단지는 없습니다. 즉 GTX-C 노선 삼성역 위쪽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남부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초역세권 역하고 붙어있는 단지 중에서 현재 가장 투자 가성비가 높은 게 바로 금정 힐스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왜 얘가 투자 대상이냐?
위치입니다. GTX-C 노선의 남부측 노선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 20억 이하, 10억대에서. 왜냐면 그냥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두 번째, GTX-A보다는 GTX-C가 주목이 아직은 덜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A는 일부나마 개통이 됐기 때문에 동탄역 롯데캐슬부터 시작해서 이미 뛰었어요. 22억까지 뛰었죠. 물론 그건 평형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GTX-C는 이제 착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4년 뒤 개통한다 그러죠. 근데 얘는 아직 GTX의 영향을 받지 않은 노선이에요. 근데 개통은 같은 시기에 됩니다. 왜냐? 둘 다 삼성역을 지나야 되니까. 같이 개통이 돼요. 따라서 GTX-C가 좀 더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A 노선보다 적습니다, 지금.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GTX-C 북부 노선이 있고 남부 노선이 있죠. 부동산에서 여러분 계속 들어보셨겠지만 북부보단 남부가 좀 더 투자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죠. 자세히 얘기하면 또 북부분들이 화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주거환경. 그럼 지금 여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냐? 가격이 아직 안 오르고 봤을 때 아닙니다. 살기 좋고요. 잘 개발될 곳입니다.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이 하나씩 자세히 좀 더 볼게요. 자, 힐스테이트 금정역 주복입니다. 이거 오피스텔 같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세대수 작은 단지 아닙니다. 843세대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이 같이 있거든요. 옆에 독립적인 동으로 따로 있어요. 바로 옆에 같은 단지 묶여 있는데 개 합하면 1400세대가 넘어갑니다. 작은 단지 결코 아니고요. 대단지입니다. 45층에서 49층까지 고층입니다. 전망도 좋아요. 입주는 신축입니다. 22년도에 했어요. 이제 전매 제한 딱 끝나서 이제 매물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격입니다. 예, 가격이 84형의 경우에 자, 이거 무슨 순이냐? 맨 앞에 있는 게 호가고 두 번째가 실거래가고 세 번째가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왜 써놨겠어요? 얘는 분양이 아니잖아요. 얘는 기존 아파트잖아요. 제가 아까 4억 투자해서 4년 만에 4억 벌 수 있다 그랬죠. 투자 어떻게 합니까? 직접 들어가 사신 것도 좋지만 뭐가 가능해요?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4억이면 가능합니다. 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요 놈입니다. 여기 동들. 요것들이 아파트하고 주상복구 같이 있는 거예요. 200으로 시작하는 게 오피스텔. 그 다음에 101동, 102, 103, 100으로 시작하는 거. 요 놈들이 주상복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5개 동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 가격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현재 84형들은 매매 호가는 11억, 11억, 10억 8천, 12억 5천, 12억, 13억 있고 뭐 고층 14억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10억 후반, 11억 선에서 13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실거래가는 어떠냐? 과거 제일 높았을 때는 14억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22년 하락 맞기 전에. 근데 최근 거래가들은 최고 11억, 최저 10억 정도, 9억 9천이니까 최저 10억 선, 즉 10에서 11억 선의 실거래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은 지금 거래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기만 보죠. 74형 했습니다. 29평 정도 되는데요. 대략 30평 가까운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가 몇 개 이루어졌어요. 과거 최고는 10억 6천 혹은 11억까지 찍었는데 최근 거래가는 8억 9천에서 9억 4천에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으니까 다 정리해 드릴게요. 맨 앞에 있는 게 호가입니다. 좀 전에 확인하셨지만 84형의 경우에 최근에 거래가 좀 이루어졌어요. 10억에서 11억 사이로. 그러다 보니까 호가는 11에서 12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거래가 11억 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3형, 즉 29평에서 30평 정도인데 얘는 현재 호가는 9.5억에서 10.5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는 최근에 3건 정도가 6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9억에서 9.4억 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5.5억입니다. 자, 보시면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대략 4억 차이, 얘에서 얘 빼면 대략 4억 차이. 즉 73형이든 84형이든 둘 다 대략 4억 정도의 갭이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이한 거는요. 좀 전에 보셨지만 아직 실거래가가 전고점에 비해서 즉 22년 말에 처맞아서 내려가기 전에 비해서는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전고점 뚫지 않았어요. 또 하나 갭은 좀 전에 보셨지만 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탄 롯데캐슬 있죠? 거기가 지금 얼마냐? 22억 찍었던 건 좀 큰 놈이고요. 여기도 84형이 있습니다. 보면 호가가 현재 16억, 16억 7천, 17억입니다. 근데 이 동탄 GTX-A죠. 여기서부터 삼성까지 거리나 우리가 오늘 봤던 금정에서 삼성까지 거리나 어디가 더 빠를까요? 비슷합니다. 시간상으로는. 근데 금정역 좀 전에 보셨지만 얼마다 지금? 11억 정도다. 좀 전에 동탄은 16억이다. 그리고 지금 금정역은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된 신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여기 다 보여드렸죠. 양재 중간에 과천 있고 인덕원이 있는데 얘네들 가격 지금 현재 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들 얼마다? 20억이 넘어갑니다. 동탄역보다 더 비싸죠.
근데 지금 금정은 아직 10억대 초반이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교통은 좀 전에 보셨죠? 1호선과 4호선 금정역이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초역세권입니다. 그냥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놈이죠. GTX-C가 28년도 개통 예정. 조금 미뤄질 수는 있겠죠. 철도라는 게. 여하튼 이놈도 바로 금정역에 들어오고 바로 초역세권 단지다. 주차 나쁘지 않아요. 도심인데 1.48대 1입니다. 세대당. 커뮤니티는 뭐 들어가 보시면 이미 기축이잖아요. 22년도에 들어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진도 많습니다. 보시면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편의성은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AK 플라자가 단지 안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특히나 이 앞쪽은 음식점들 많죠. 뭐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뒤에 천도 흐릅니다. 환경이나 편의성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생각하시는데, 교육은 금정초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갖고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요. 학군 보시면 금종초라고 있죠. 여기 요거 금종초를 찍어보시면 헬스가 들어가죠. 헬스 금정역이. 즉 여기까지 가야 돼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직선거리로도 600m 10분 넘게 거리죠. 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요게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에서요 셔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역까지 가는 셔틀이 아니고요, 초등학교까지 입주 협의해서 만든 것 같은데, 오전에 등교 시간대 뭐 하교 시간 어떤지 모르겠어요. 셔틀을 운영한대요. 그래서 학교까지 단지에서 태워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교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금정역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옆이 뭐예요? 3번 신도시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뭡니까? 평촌 신도시예요. 3번하고 평촌은 남부 지역에서 학원가 가장 잘 갖추어진 곳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들었을 땐 이 금정역 주변에서 일단 3번 쪽을 많이 보내긴 한데요. 뭐 라이딩하면 평촌 쪽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셔틀 같은 게 3번 쪽에서 다 온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초등학교는 셔틀을 이용하면 되고, 중학교 이상 학원가는 경기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3번과 평촌 학원가가 바로 지근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 개발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앞쪽이 개발 안 된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정비구역 있죠. 금정 역세권 정비구역과 3번일 정비구역. 물론 이게 정비가 언제 되느냐, 까마득한 먼 얘기 아니냐 하시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죠. 얘도 있을 텐데 군포시에 6,300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조감도 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3번 1동 1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즉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요 뒤에 나쁘지 않아요. 요 뒤는 평촌이에요. 평촌. 그리고 여기는 LG타워라든가 업무지구입니다.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정비가 생각보다 빨리 될 것이다. 왜냐면 GTX-C가 들어오잖아요. 개발 동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군다나 여기 이미 지정까지 됐고 사업 수주까지 했잖아요. 힐스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4년 뒤를 생각했을 때 힐스테이트 금정은 GTX C노선에서 가장 수혜를 현재 가격 대비 받는 단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지루하게 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한 줄평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10%의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이나 코인 안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뭐 2배 장사, 30% 이상의 수익. 저는 10% 넘는 수익률은 거의 다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1년 10%의 수익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편안하게 그 수익률을 기본적으로는 얻으실 수 있는 아파트 하니까. 물론 제가 아까 4억 투자했을 때 갭 투자죠. 아니면 실거주를 하실 수도 있고요. 4억을 투자했을 때 4년 뒤에 4억은 벌 수 있다. 그럼 그 수익률 10% 훨씬 넘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사실 그것도 될 거라고는 보는데, 이런 마음 정도, 1년에 10%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충분히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그리고 돈 되는 단지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얘에 대해 조금 뒷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 영상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제 어떤 단지를 살까 물어보시는 분 많다고. 사실 이 단지를 갖다가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지인들이 5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 집을 샀느냐? 절대로요. 항상 그렇지만 100명이 저한테 질문하더라도 실제로 그것다 실행용에서 집을 사시는 분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결혼하는 사회에서 만난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5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기를 아마 얼마 전에 매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 친구가 매수를 할 때 당시에 9억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호가가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이게 좀 오를 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은 괜찮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GTX-C에 대해서 조명이 좀 더 되고 GTX-C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호가들은 훨씬 더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를 쳤을 때. 사실 제가 이걸 계속 지켜봤던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한 2개월 사이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뛰었거든요. 물론 거래는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자체는 11억 선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5천 뛰었습니다. 실거래는. 그런데 얘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목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단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파트 중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아파트 중개 시리즈는요, 그냥 대놓고 좀 전처럼 수익이 될 만한 단지들을 지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GTX 관련해서 오늘은 GTX C노선에서 가성비 아직 주목받지 않아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금정을 말씀드렸지만 A라든가 C라든가 B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많은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물론 GTX 이외에 가성비 높은 단지들, 오늘 말씀드린 단지도 사실은 4억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 필요 없는 거, 1억 정도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데 수익률은 괜찮은 단지들 계속해서 이 아파트 중개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어디까지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나온 수익률은 절대 보장되는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임장도 가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정 헬스에 대해서 다른 영상들도 있을 거고요. 다른 글들도 있을 겁니다. 꼭 찾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다가 확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좀 있는 단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란 거고 나중에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11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부동산 정보 공식 단톡방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약 정보가 들어가 있는 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보, 왜냐면 이 청약과 기축 아파트와 미분양은 다 엮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분양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좋은 투자 하셔서 좋은 수익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